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상상고가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인 80점에 불과 0.39점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상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어넣듯이 예쁜 봉투도 받습니다. 상상고와 동문 그리고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70점인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여 상상고만 억울하게 탈락했고 이는 교육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상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한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탈락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상고가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가 쥐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상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상상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을 지난 6월 20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주 상상고와 함께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 14일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학생 모집이 안 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점수가 높아서 저희 학교가 이제 이 점수를 넘어서 재지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고는 군산중앙고와 달리 학교와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기준 점수에 0.39점이 모자라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상상고는 31개 평가지표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의 만족도는 물론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과 기초교과 편성 비율, 그리고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 등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 등 지정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5점의 감점을 받아 기준 점수인 80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상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정량평가 부분에서 다수의 감점이 있었지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탈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상고는 전북교육청의 발표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어겼다면서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 점수입니다.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평가 지표가 70점만 넘어도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왜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상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높이는 건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특히 전북의 평가 기준점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축을 하기 때문에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는 전국 대부분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기준점이 60점이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70점으로 10점이 높았고 올해 재지정 평가의 경우 기준점이 70점인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10점이 높은 80점으로 정했다면서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상상고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 자립형 사립학교로 출발한 맏형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다른 학교와 달리 기준점이 높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제1, 2기 자사고로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80점 정도는 큰 부담을 안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5년 전에 평가했을 때 그때 우리 도내 전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두 군데가 가볍게 넘긴 점수, 그걸 1, 2기 자사고 모집한다? 그건 자존감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고가 반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교 측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상상고는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점 만점인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1.6점의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에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상상고처럼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바뀐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상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을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때 학교 자율로 정하거나 정원의 3% 이내에서 선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자율 또는 3% 이내였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갑자기 10%로 올렸다는 게 상상고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이 같은 전북교육청 행정에 상상고를 자사고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상고에 보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 비율을 상상고 자율에 맡겨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정원의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건 교육부가 권장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확정한 것은 5년 기간 전체 10% 기준을 세웠는데 평가위원회에서 2019년은 교육부 권고대로 따르고 그 앞에 4개년도는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정한 것을 변경했어요. 상상고 측을 많이 한 거죠. 의견 받아준 거죠. 그래서 3%로. 보신 것처럼 이번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은 커트라인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적용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입니다. 전북교육청과 상상고 양측이 서로 자신이 맞다고 맞서면서 교육계의 의견도 둘로 나뉜 모양새입니다. 학생의 권 위협하는 김교육감 각성하라! 지난 3월 공정한 자사고 평가를 요구하는 상상고 동문과 학부모 5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상상고에서 전북교육청까지 2km가량을 걸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자사고 평가 지표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해달라는 단순한 요구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까? 알량한 교육감의 재량권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속에
펜을 집어넣듯이 예쁜 봉투도 받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발표된 지난 6월 20일에도 상산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북 교육이 죽었다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분노한다면서 전북 교육감의 교육 행정을 독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전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점을 더 맞아야 재지정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건 유치원생도 억울할 일이에요. 정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함은요. 교육부는 자사고 심사 결과 존중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라. 과연 일반 학교도 60점을 다 넘는데. 상산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나온 다음 날 정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해 자사고 운영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권교육의 중단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자사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쟁 교육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학생 모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해 대부분의 일반고를 슬럼화, 형폐화시켜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었다. 또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공약한 대로 자사고뿐만이 아닌 외고, 국제고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약과 달리 자사고의 존폐 논란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갈등만을 부추겼다. 결재 해지라 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단체를 대표해서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상산고 운명은 교육부 장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당초 2011년 6월에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년마다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문제가 있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놓고 혼란이 잇따르자 2014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라고 해 사실상 기존보다 한 단계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칼자루를 쥔 셈입니다. 정치권은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의 동의 요청을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를 지금처럼 계속 자사고로 유지시키라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결연한 의자를 갖고 이 문제를 교육 철학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실제 현장을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고 교육 철학의 문제인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산고 재지정 철회를 부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시킨 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졌습니다. 왜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80점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이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적용되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사고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도 70점을 그냥 넘겼습니다. 1기기 자사고가 아니고 2기 자사고의 남성부도 76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 스스로 잡아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80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그 결정을 하는 교육감님들의 권한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제 뭐 70점이든 80점이든 그 기준과 운영 평가의 그 이제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전북교육청은 예정대로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이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쯤 교육부 장관에게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동의하면 전북교육청은 8월 초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9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상상고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바뀝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상관없이 소송으로 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상상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상고를 자사고로 유지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김승환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적인 심판 들어갑니다. 확보적 판시. 우리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한 거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대를 해요. 설마 그런 상황은 오겠냐? 그건 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대표적인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고. 반대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대로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이번엔 상상고가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피해의 책임도 정당히 물을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상고의 평가 점수가 거의 80점에 육박해 교육부가 상상고를 탈락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상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상상고 진학을 원하는 중3 학부모들은 상상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굳이 상상고에 진학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원해서 학교를 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쭉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흘러가고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상상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을 옹호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만약 상상고가 일반고로 바뀌면 전북의 인재들이 인근 학교로 빠져나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였던 광양제철고등학교가 다시 자사고로 지정돼 전북의 유능한 인재들이 광양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미 이제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재지정이 됐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북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만약 상상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자사하거나 아니면 일고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역 인재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희망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굳이 광양이나 수도권으로 유학을 떠날 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역 인재의 개념도 달리 보자고 제안합니다. 즉, 현재 상상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대부분 타지로 빠져나가고
실제로 전북에 남는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더 많은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이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인재를 여기서 학교만 여기서 잠시 다니고 다시 그곳에 가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지역 인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자들은 우리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과연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인재입니다. 자사고 옹호론자들은 상산고처럼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뽑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좀 운영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주 컸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평준화 교육으로 인해서 좀 획일적인 교육, 평등 교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양성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정된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평준화 교육이나 통합 교육을 선호하는 교육자들은 수월성 교육이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들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실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수월성 교육의 효과는 의외로 미비하다라고 하는 게 교육학계의 정설입니다.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면 그게 이제 특권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대개 입시사관학교 같은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수월성 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법정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년 전 서울시 교육청이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을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법정 소송까지 벌였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데 지난 2002년에 출범한 자사고가 불과 20년도 안 돼 잇따라 법정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